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길었던 장마는 끝났지만 점검하고 고쳐야 할 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중 하나가 더 잦은 폭우에 대비한 경사면 관리 기준인데요. 손민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6일 여수의 한 요양병원 뒷산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환자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보성의 지방도로 옆 경사면이 무너져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두 곳 모두 산사태 위험 지역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급경사지도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강우량이 더 빈번해졌고 더 심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실태조사를 더 정비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경사면은 안전할까? 광주시와 전남도는 규모가 큰 사면을 급경사지로 분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가장 안전한 A부터 E까지 등급을 나누는데 1918개소 중 D나 E 등급을 받은 사면이 광주 3개소, 전남 311개소에 이릅니다. 높이 7m,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옹벽입니다. 이 옹벽은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높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비탈면을 관리하는데 광주 전남의 비탈면 3,000개소 중 규모가 큰 200여 개소만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관리되는 사면 대부분이 점검과 진단에서 빠져 있고 위험이 있다 판단되더라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겁니다. 붕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촘촘히 해놓은 것도 좋지만은 충분하게 이제 저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최적화시켜서 경제성도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요. 이번 장마 기간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사면 붕괴는 154건. 기후 변화 시대 더 잦은 폭우에 대비한 사면 관리 기준과 예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올해 장마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지난달 26일 시작해 32일간 지속돼 평년 31.4일과 비슷한 기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은 758.7mm로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101mm로 같은 기간 평년 강수량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높은 습도의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땅값이 올해 상반기에 나란히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땅값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토지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과 인접한 광주 북구 지역 1,500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입니다. 바로 옆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는 곳으로 1년 반 전에 매물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전에는 문의 건수가 하루에 60 내지 70건이 문의가 왔거든요. 2월부터는 문의 건수가 한 10건 정도. 올 상반기 땅값은 광주 0.03%, 전남 0.02% 하락했습니다. 반기별로 보면 2018년 이후 처음 맞는 내림세인데 전국적으로 0.06% 오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땅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토지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토지 거래량은 광주 18,600여 필지, 전남 64,700여 필지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각각 25% 안팎씩 감소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과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토지가 주택시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되는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 침체가 깊어지다 보니까 주택에 이어 토지까지 그런 수요의 저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 광주와 전남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라도 천년사 전권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바른역사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를 분석해보니
호남은 고조선의 강역이 아니라는 등 식민사관이 차고 넘친다며 34권 전권을 즉각 폐기하고 편찬위원회는 공개 사과하고 해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식민사관 논란에 대해 편찬위원회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2018년부터 5년 동안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213명의 집필진을 모아 34권으로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권이 추락하는 건 학생 인권 때문이란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도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폭력배 간 다툼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조직폭력배가 지난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자수했는데 수사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99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 도로.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또 다른 폭력 조직 신양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3년 전인 1991년 패싸움하다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한 사람도 한 3명 되고 순식간에 그러고 그냥 다 뛰었기 때문에 다치는 순간에 다친 사람 도망가고 차는 차대로 도망가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은 붙잡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범 서모 씨 등 2명은 밀항했습니다. 사건 발생 29년 만에 주범 서 씨가 검거됐습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서 씨가 지난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겁니다.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끝나는 2011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거짓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밀항 시점이 2003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두목급 그 사람의 10몇 년치 접견 녹취록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밀항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도피 중인 또 다른 주범 정동섭 씨를 공개 수배하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조선대병원 노사가 오늘로 예고된 파업을 하루 앞두고 어젯밤 단체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간호사 배치와 적정 인력 확보 등에 대한 단협안을 두고 해당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여수산단 LG화학 공장을 방문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의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중권 유치와 검은도 항로 안정화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또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 사이 섬들을 다리로 잇는 연도교가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성 지역 어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펼쳤습니다. 전국 어민회 총연맹은 어제 보성군 회천면 수협 위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해 수산업 존립을 위협한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선 150척에 나눠 타고 일본 우길기를 딴 바지선에서 바다에 빠뜨린 핵 오염수라고 적힌 부표를 걷어올리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전남 서부권 공동행동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폭염특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광주와 담양, 해남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전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60mm고요. 일부 지역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갑작스레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3도, 화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구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3도, 진도와 완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먼바다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32도에서 34도 사이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